자, 여러분, 2023년도 K랩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연말정산 부분이 조금 입력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하고 전년도 기출문제를 22년도 기준의 기출문제를 23년도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한번 연습하실 수 있게끔 저희 카페에, 백데이터하고 교재하고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 세무 2급, 세무 1급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세무 1급 시험 보시는 분들도 같이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희 학원 네이버에 가셔서 카페를 검색하신 다음에, 카페에서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을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학원 공식 카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공식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은 현재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고 아직 공지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이제 이거 업데이트 위에 공지사항이 하나가 다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백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교재하고 같이 해서 업로드를 시켜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실행 파일로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압축 풀기 이렇게 압축 풀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K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옆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재생성 그러면 여기 위에 압축 파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012번, 1022번, 32, 42, 52, 62 이렇게 그래서 6개의 회사를 가지고 제가 입력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으로 들어가시고요. 뭐 세무 2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세무 1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상관없으시고요. 제가 이거 교재를 이제 PDF 자료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6회 기출문제였고요. 106회 기출문제를 회계연도를 원래 22년도였는데 23년으로 제가 변경을 한 거예요. 23년으로 변경을 했고요. 회사 코드 번호는 1062번. 그래서 1062번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62번 수원산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천징수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3년 6월 10일 입사한 문지율 씨의 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명세 탭에다가 입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 및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오.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연말정산 입력 탭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각각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다 입력해야 할 것, 그 다음 기부금 탭에다가 입력해야 할 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은 보셨죠? 제가 업로드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 그 영상을 일단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기출문제는 따라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전근무지는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양가족은 본인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금액,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분리과세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고 자녀 2명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이렇게 있는데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보험료와 교육비는 무조건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이 따로 생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신용카드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출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화면에 계속 이동하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근무지가 나와 있으니까 사원 F2 눌러서 문지율 사원을 불러와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소득명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명세의 종전근무지. 그래서 종전근무지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영일전자. 그 다음에 종교가 아니니까 부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본호는 603-81-01281 입력해 주시고 근무기간은 2023년 01월 01일서부터 2023년 06월 1일까지. 자, 총 급여액은 얼마였죠? 162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는 3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건강보험료 11만 3,23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3,890원. 고용보험료 25,920원.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145,800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란에다가 항상 결정세액 10만원 그리고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전근무지를 일단 입력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족사항에 부양가족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기본적으로는 입력되어 있고요. 배우자 우리가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배우자로 공제대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7살이기 때문에 20세 이하, 20세 이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해주실 건데 연말정산 자료는 여기 보시면 보험료하고 교육비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어디에다가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 일단 사람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문지율 본인의 자동차 운전보험.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동차 보험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가영. 그래서 문가영 선택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다가 문가영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를 잠깐 넘어가서 교육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문지율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문가영의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는 20만원인데 교복은 50만원까지가 한도죠. 그렇죠? 그래서 한도에 걸렸기 때문에 50만원하고 20만원. 그래서 결론은 7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학원비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0만원만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탭에 가셔서 일단 문지율 본인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교육비는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지율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가영. 문가영은 70만원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70만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 친구는 초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중고 2번으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가빈은 교복구입비 50만원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50만원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 초중고 그래서 2번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네, 교육비 탭이 입력이 끝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양가족 탭에 반영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될 거고 의료비 탭에다가 입력하시오 라고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의료비 탭이 따로 생겼어요. 의료비 탭이 따로 생겼으니까 의료비로 들어가셔서 F2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배우자의 의료비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김민성 확인. 일단 국세청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그 다음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5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은 문가빈 FE 눌러주시고 문가빈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한 건에 문가빈 콘택트 렌즈 구입비 60만 원인데 콘택트 렌즈 5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60만 원이 나와 있지만 안경 렌즈는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도 입력란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문지율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3,200만 원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 지출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 35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기 갖다 놓으시고 3,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50만 원을 빼주시면 그러면 2,8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2,850만 원 그리고 도서 등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15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지율 본인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김민성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6회 문제는 정근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강 색깔로 나오게 돼요. 빨강 색깔로 나오니까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106회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105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회 미수상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23년도로 회계기간을 바꿔놨고요. 자, 1052번입니다. 1052번. 자, 그러면 우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 회사 버튼을 누르시고 1052번 미수상회 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 변경이 되었고, 자, 사원은 최미남 23년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될 거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부양가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7천만 원이고요. 일용근로소득은 가능한데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3천만 원,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배우자 김연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에 이번에도 기부금이 빠져 있네요. 기부금이 없으니까 보험료, 그 다음에 교육비를 부양가족 탭에서 먼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 신용카드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부양가족서부터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미수상에 맞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을 최미남 사원을 불러오고요.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시면 다 부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60세 이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부입니다. 계속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등학생 2명은
20세 이하, 20세 이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세, 자녀세 공제가 7세가 아니라 이제 8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란은 항상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녀란은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니까 자녀란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에 보험료 최미남, 최지우, 최건우 이렇게 3명의 보장성 보험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미남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160만원 확인. 그 다음에 최지우의 보장성 보험 따당 해주시고 50만원 확인. 그 다음에 최건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45만원 입력해 주시고 종료. 이렇게 보험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교육비 최미남 본인이니까 본인의 교육비 500만원 본인 교육비라고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김연우는 소득 제한에 걸려서 부과됐죠. 그러니까 김연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지우 초등학생인데 영어 학원비 초중고의 학원비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최건우도 초등학생이라 그랬고 컴퓨터 학원비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은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탭으로 가셔서 의료비 보시면 최미남 질병,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미남을 2번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 자료는 국세청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국세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경은 기타 영수증이라 그랬으니까 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희수의 질병치료비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2 눌러서 최미남 본인이고요. 본인의 국세청 자료 한 건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최미남, 그리고 이번에는 기타 영수증 5번을 선택해 주시는데, 기타 영수증은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대학 안경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605-26-23526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희수 해주시고 국세청 자료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325만원 전체를 입력해 주시고 실손의료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의료비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 마지막 아니구나. 신용카드 최미남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김연우의 신용카드. 근데 김연우 소득 제한에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김연우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2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가서 최미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200만원,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김연우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김연우 여기서 부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똑같아요. 연금저축 입력 탭에 가셔서 연금저축 2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연금저축 은행은 국민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243-910-750-7209 입력해 주시고 납입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반드시 뭐 하셔야지 된다고요?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이렇게 빨강 색깔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 주셔야지만 여기에 금액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105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4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4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천산업이고요. 회사 코드 번호는 1042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 네, 23년도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수정을 다 해놨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문제가 바뀔 거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자, 보험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저축성 보험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약 구입비 안 된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외에 초등학교인데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기부금 나왔습니다. 근데 기부금은 무조건 제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배우자, 그 다음에 한기쁨, 그 다음에 김어른, 모친이 총 금액 600만 원이네요. 그쵸? 600만 원이니까 모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친은 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장기 저당 주택 차입금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 6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5년 고정금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입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코드는 이천산업 1042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사원 F2 눌러서 한기홍 불러오겠습니다. 한기홍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부양가족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어머니만, 김어른만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부,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20세 이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의 항상 이렇게 사람을 먼저 클릭하셔야 돼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75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성은 안 되고 자녀의 보장성 보험 한기쁨 클릭하시고 보장성 보험 그리고 여기에 1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잠시 놔두시고 교육비부터 갈게요. 한기쁨의 교육비, 그래서 한기쁨의 일반 교육비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에 해당하니까 초중고 2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 가볼게요. 의료비 가셔서 일단 모친의 의료비, 그래서 김어른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자료고요. 한 건에 금액은 300만 원. 건강증진 보약은 안 되고요. 다시 F2 배우자, 그래서 국세청자료고요. 한 건에 금액은 120만 원인데 실손 50만 원 수령했고요. 자, 그러면 의료비, 교육비까지 끝났고 그 다음은 원래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잠시 대기예요. 항상 신용카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본인의 신용카드 1000만 원인데 모친 보험 병원비는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대중교통 100만 원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에 대중교통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400만 원인데 전통시장이 50만 원 있으니까 350에 전통시장 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택자금 나오는데 주택자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우리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셔서 자,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따당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아까 연도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4년에 가입했고요. 2014년 상환기간 15년에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2014년이니까 12년 이후 차입금 그 다음에 고정금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칸에다가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하나가 남았어요. 기부금이 남아있는데 기부금 하시기 전에 항상 연말정산 입력 탭에 오셔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 먼저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 불러왔죠? 그리고 기부금 탭으로 가셔서 기부금을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 원이니까 F2 눌러서 배우자 이슬비의 확인. 그리고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국세청 자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F2 눌러보시면 종교단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 확인해 주시고 금전이다. 그리고 기부처는 따로 생략하셔도 상관없겠고요. 건수는 한 건, 기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기부금을 입력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이라는 걸 들어가셔야겠고요. 조정에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 그리고 불러오기. 예. 그럼 50만 원 불러와줬죠. 불러와주고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종료. 그러니까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 종료. 얘를 순서대로 그냥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제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탭으로 가셔서 연말정산 탭으로 가시면 아직 여기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다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부금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부금은 다른 오류들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거고요. 기부금 풀기 전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그리고 다시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금액 계산하신 다음에 다시 연말정산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 번 더 실행해 주시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03회이고요. 103회 로운 상사 1032번이고요. 이것도 23년 12월 31일이 되겠고요. 종전근무지가 나오면 항상 문제는 쉬워집니다. 항상 우리는 소득세 입력하실 때 결정세액 입력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없네요. 그렇죠? 23년도 연말정산 자료에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입력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회사 변경 하시고 1032번 로운 상회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F2 누르셔서 김영식 사원을 불러오겠고요. 기본은 나와 있고 소득명세 탭에 가셔서 일단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진성상사 부고요. 그 다음에 405-81-65449 근무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6월 20일 그 다음에 총급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건강보험료 41만 1600원 장기요양보험료 47,400원 다음은 고용보험료 96,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54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입력해 주실 건데 무조건 결정세액 10만원에 만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종전근무지가 입력이 다 끝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종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서부터 저축성 보험은 안 되죠. 그렇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는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50만 원만. 그렇죠? 네, 50만 원만 가능하니까 5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안경원에서 의료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랬으니까 기타 영수증으로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겠고요.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월세 입력하시기 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 찾아가셔서 연금저축인지 개인연금저축인지 앞에 있는 제목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에 본인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본인 한 명밖에 없고
그러면 본인의 보험료 따당 들어가셔서 일반 보장성 보험이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요. 대학원 교육비 본인 거니까 6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비에 가셔서 FE 본인 거.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단 한 건 그리고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FE 김영식 이번엔 국세청이 아니라 기타 영수증 5번.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원래는 상호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건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빨간 색깔 나온 거 제가 임의로 입력한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850 그리고 직불카드 사용액 360 그리고 현금 영수증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월세를 입력하시기 전에 항상 소득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전체 총 급여액이 나와요. 전체 총 급여액이 나오니까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월세가 가능하니까 이하이죠. 그래서 월세 들어가셔서 임대인 김서민 주민등록번호 77103110285559 그 다음에 유형은 다가구 그랬으니까 2번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50 주소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번지 1동 202호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임대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5년 12월 31일 매달 월세액이 30만 원이니까 연간 월세액은 36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셔서 개인연금저축 금융사는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계좌번호 243-610-750-7208 납입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네, 입력이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네, 연말정산 입력 탭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회입니다. 102회 반도산업이고요. 반도산업도 마찬가지 회사 코드 1022번이고 23년도로 변경을 해놨고요. 자, 이진원 사원이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볼게요. 일단 퇴직 본인 배우자가 퇴직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 복권 당첨은 분리과세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생 일용근로소득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딸 아들은 소득 없고 미취학 아동이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정연주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이진원 본인 대학교고 이연진 초등학생이라 그랬으니까 태권도 학원비 안 되겠죠. 그쵸? 태권도 학원비 안 되고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고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의료비 탭에서 작성하고 실손보험금 반영하면 되겠죠. 건강기능식품구입비는 의약품 아니니까 안 되겠고요. 자, 기부금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소득제한 동생 이송원 신용카드는 이송원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사용번호 없으니까 각각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라고 나왔으니까 연금저축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마지막에 기부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022번 반도산업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진원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부양가족부터 가셔서
정연주 배우자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리고는 66세, 60세 이상 넣어주시면 되겠고 장모는 그 다음에 자녀는 다 20세 이하, 20세 이하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송원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장애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보장성 보험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의 보장성 보험 따당 하시고 금액은 80만원. 자, 종료. 그 다음에 이연진의 보장성 보험 60만원. 종료. 그 다음에 이주원의 보장성 보험 5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이진원 본인이고요. 일반 교육비에 120만원 자동으로 본인이라고 나오고요. 이연진의 태권도 학원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원 유치원 그래서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유치원 영유아니까 취약전아동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입력해 주시면 취약전이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 탭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의료비의 첫 번째 이진원 본인 확인 국세청장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건의 금액은 110만원인데 실손 의료비 60만원 지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는 안되고 이연진입니다. 이연진 국세청 한 건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은 잠시 넘어가시고 신용카드 등으로 들어가셔서 이진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950. 그 다음에 이진원의 현금 영수증은 350. 그리고 김혜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618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에 가셔서 연금저축. 네.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나왔으니까. 금융사는 우리은행이고요. 계좌번호 1012-4588-200. 그 다음에 납입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끝났고요. 기부금을 하셔야지 되는데 기부금 하시기 전에 연말정산 입력 가셔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금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F2 눌러주시고 기부금 김혜수 이렇게 존속이 되겠고요. 유형은 F2 누르셔서 종교단체 기부금 금전 그 다음에 한 건이고요. 금액은 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조정으로 갑니다. 조정 가셔서 공제금액 계산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불러오기 예 공제금액 반영 예 그리고 저장 그리고 종료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해당 연도 공제금액이 나오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다시 가셔서 여기에 종교단체 금액이 들어와야 하니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102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마지막 101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회 동양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회사 코드는 1012번이고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유재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나와 있는데 기부금은 마지막에 입력하시라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추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김순자니까 어머니로 의료비는 되는 거고요. 유치원 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먼저 동양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동양으로 변경해 주시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에 가셔서 사원을 유재호 불러와 주시고, 자, 부양가족부터 먼저 일단 가셔서 유재호 본인이고요. 어머니 김순자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고, 김민아는 배우자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보장성 보험서부터. 그래서 유재호의 본인의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75만 원입니다. 예,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배우자, 그럼 배우자 김민아 클릭하시고 김민아의 보험료 100만 원. 자, 그리고 유제니의 보험료 2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F2 눌러주시고, 어머니 김순자 질병치료 목적에 그러면 국세청장에 한 건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약이 나왔네요. 그쵸? 어머니의 보약, 건강증진 목적 보약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배우자 라식 수술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F2 김민아 국세청장 한 건에 라식 수술비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유제니의 유치원 교육비 100만 원 넣어주시고, 취약전 아동 1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신용카드에 가셔서 본인의 신용카드 1200만 원, 어머니 병원비하고 대중교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신용카드는 1100만 원이고 대중교통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배우자, 네, 되니까 김민아 배우자, 그러면 30만 원 빼야 되니까 470만 원 넣어주시고 대중교통이 30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번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 탭에 가셔서 기부금에 다시 이제 본인의 종교단체 F2 눌러주시고 본인 F2 눌러주시고 종교단체 확인, 금전, 그리고 건수 한 건,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 예, 공제금액 반영 예, 그리고 저장, 그리고 종료. 그러면 해당 연도 공제금액 들어왔죠?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셔야지만 이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101회까지 제가 101회서부터 106회까지 6회분 정도를 2023년도 버전으로 버전을 바꿔서 연습을 조금 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오는 이제 이번 4월 시험서부터는 23년도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시험에 꼭 응시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